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 판매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운행을 하다 보면은 도로에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이게 팔렸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단은 1월에서 8월까지 한 14,0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작년 실적을 넘어서 아우디랑은 거의 이제 698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생각보다 꽤 많이 팔렸고 이게 이제 독일 3사이는 아우디를 곧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량을 2만 대 넘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생각보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간 첫 1만 대 돌파를 이어 이번에는 모델 3랑 모델 Y를 판매해서 수입차 3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1월부터 8월까지 14,000대를 판매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모델 3만 판매하던 테슬라가 이제 모델 Y까지 같이 판매하면서 판매량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엔 모델 S나 모델 X, 뭐 리프레시 모델이나 플레드 모델이 출시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판매량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만 2천 대 정도를 모델 3로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모델 3랑 모델 Y가 각각 6천 대, 7천 대, 뭐 둘 다 한 7천 대 가까이 판매를 했죠. 그래서 모델 3가 7,100대, 모델 Y가 한 6,800대.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이제 거의 14,00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구매를 하신 분들이 똑같은 차를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구매하고 나서 1,500km 마일리지가 있다 보니까 슈퍼차저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게 한 4만 킬로 정도 있다 보니까 이 다음 차를 당연히 모델 Y를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단계 느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계속 사게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만큼 뭐 주행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이 되는 차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중에서는 이 판매량이 높고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8월까지 12,000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오닉 5가 진짜 많이 판매됐다고 생각이 되었고 거의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 합친 숫자만큼 판매가 됐죠. 모델 3랑 모델 Y 합쳤을 때 14,000대인데 아이오닉 5는 12,000대. 제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었고 제가 너무나 이제 테슬라 쪽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판매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오닉 외에 이제 EV6도 8월에 거의 2,000대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EV6가 좀 더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클래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디자인이야 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판매량을 보면은 이제 아이오닉이 8월까지 12,000대 정도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벤츠나 BMW 그다음에 이런 차들의 전기차들이 판매가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이 전기차 시장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 이후로 빠르게 이 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GV80 같은 경우도 이제 제네시스도 전동화 모델을 공개했죠. 그래서 점차 이제 기존에 있는 내연차들을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들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2만 대까지 못 갈 것 같다고 생각 든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주행 거리가 긴 롱레인지 트림이 지금 공급 부족으로 올해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 뭐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뭐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뭐 해외에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처럼 수리하는 센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센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해결될 문제인데 생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지금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를 가보면 네 여기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모델 3 주문 페이지인데 듀얼 모터 상시 구동하는 이 롱레인지가 지금 주문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어제 테슬라 모델 Y를 시승하면서 이제 거기 직원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격이 좀 오를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때문에 딱 6천만 원 미만으로 낮춰서 5,999만 원이었는데 내년 정도에는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델 3 이제 뭐 스탠다드를 구매할지 아니면 롱레인지를 할지 왜냐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월등히 높죠. 많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매량보다는 가장 많이 샀던 게 사실 롱레인지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사는데 부담이 없는데 이제 차 가격도 오르고 보조금 줄어든다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그 판매량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도 7천만 원, 이거 100만 원 최근에 올랐죠.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7,999만 원.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은 모델 3 퍼포먼스가 7,400만 원, 그다음에 모델 Y 퍼포먼스가 7,900만 원. 저는 그러면 이제 모델 Y를 퍼포먼스를 사죠. 만약 퍼포먼스 산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도 원래 스탠다드 모델이 있었는데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은 사라졌고 이제 레인지가 최근에 100만 원에 올랐죠. 그래서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이제 차량 그 판매량이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모델 Y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랐고 올해에 비해 내년은 테슬라 모델 3 가격도 좀 오르지 않을까. 아이오닉이나 EV6가 계속 출시하기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 같은 경우는 가격을 조금 조정하지 않으면 판매량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도달 가는 시간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제로 100이 5초죠. 그 다음에 첫 포스는 3.7초. 주행 가는 거리도 500km 넘어가죠. 상당히 좋은 차죠. 전기차 중에서는.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도 아이오닉 차선 유지 장치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슈퍼차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V3 슈퍼차저도 강남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장점은 확실히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OT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것도 말이 많지만 뭐 어찌됐건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감시 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공간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모바일 앱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죠.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장점이긴 한데 이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EV6나 아니면은 아이오닉 5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량을 한번 보면은 이게 1월부터 8월까지 왼쪽은 국내 전기차고 오른쪽은 해외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오닉이 1월에서 8월까지니까 이제 한 12,000대 정도 판매를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가 7,200대, 그다음에 모델 Y가 한 6,800대, 합쳐서 한 14,000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기아가 5,000대, 그리고 코나가 이제 1,400대, EV6가 1,300대. 아마 이제 이 EV6가 니로를 좀 제끼고 아이오닉 다음으로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점차 이 니로나 코나, 그다음에 볼트 EV, 조에, 뭐 EV 제타 이런 차들은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타이칸 같은 경우도 1,000대 정도 팔렸는데 비싸죠. 타이칸은 엄청 비싸고, 최근에 제가 타이칸을 한번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베타 버전인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이 계속 로딩 중에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디지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 뭐 제가 직접 운행한 건 아니었는데 잠깐 타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EQA, 벤츠, EQC, 벤츠 같은 경우는 그 뭐 S클래스나 E클래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에서는 뭐 독보적인 1위지만 사실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출시한 자동차들도 전기차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 그러면서 실내에는 이제 뭐 내관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조악하다는 얘기도 좀 있고, 뭐 제가 점차 한 번씩 이 벤츠 차도 전기차도 타면서 리뷰를 할 예정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옵니다. BMW도 이제 i3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엄청 저조하죠. 그래서 전기차 수입차에서는 테슬라 빼고는 사실 타이칸은 진짜 포르쉐이기 때문에 번외죠. 이거 포르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엄청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슬라가 판매량이 높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가 좋고 앞으로도 이게 유지되려면은 충분히 가격을 좀 조정해야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모델 S랑 모델 X는 지금 판매량이 없기 때문에 그 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차량 가격도 엄청 높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량이 올해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수입차 기준으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합쳐서 판매량인데요. 일단은 모델 3 같은 경우가 아우디보다 많이 팔렸죠. A6보다. 모델 Y가 S클래스보다 많이 팔렸고, 3 시리즈도 이제 테슬라 뒤에 있죠. 이런 거를 보면은 E클래스야 뭐 변함없는 부동의 1위고, 그 다음에 5 시리즈도 부동의 2위가, 1, 2위가 제 생각에는 가격만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로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점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도 있고 뭐 시대적 흐름이 그런데, 벤츠 같은 경우랑 BMW가 전기차에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 사이에 이제 테슬라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판매량이나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겠죠.
생산 문제랑 그다음에 가격 문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판매량을 꾸준하게 이어가려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즉각 반영을 해야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이제 모델 3랑 모델 Y가 생각보다 요즘에 많이 보여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얼마큼 팔릴까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짧은 제 의견이었고 제 생각에는 올해 2만 대를 넘기려면 이제 모델 Y 때문에 넘기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모델 3 같은 경우 롱레인지가 지금 품절이기 때문에 물론 스탠다드나 퍼포먼스도 많이 구매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탠다드나 퍼포먼스는 롱레인지에 비해서 판매량을 많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생산량이 이제 신차 등록하는 부분은 이제 모델 Y 때문에 2만 대는 넘기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못 넘긴다 하면은 뭐 생산 문제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매년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좀 많이 크죠. 그래서 내년에 또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될지 왜냐면은 사실 현대자동차 쪽에 밀어주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국산 브랜드를 밀어주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내년에는 또 어떤 정책에 따라서 잘 대응할지가 이제 판매량과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이즈유를 통해서 간단히 판매량과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이제 판매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다음에 또 다양한 전기차를 좀 탑승하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